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심화 연습 문제 요 일반 전표 입력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도서출판 배움의 퍼펙트 전산회계 2급 그 교재를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으면 교재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전산회계 K랩 교육용 프로그램 세무사랑 이걸 열어서 회사 코드를 2300번으로 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린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로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 볼 때는 요거로 여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는 USB가 주어집니다. 시험장에서 그 USB에다가 그 파일을 넣어주는데 그 파일에 있는 걸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자, 그러면 요거는 10월 2일 날, 그거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시험처럼 또 연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입력을 미리 해놨던 거니까 이거 이제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10월 2일 날 동산조명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지난 9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매입 시 당사부담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근데 여기 9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이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9월 30일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야 돼요. 계약금 얼마 줬는지. 여기 동신조명이죠. 지금 여기 동신조명 거 계약금 준 거 선급금 20만원 있네요. 그러니까 20만원 계약금으로 9월 30일을 미리 줬답니다. 그러면 10월 2일로 다시 돌아와서 요 날짜로 입력해야 돼요.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죠. 그런데 160만원 주고 샀는데 운반비가 들어갔죠. 운반비. 그래서 여기 지금 운반비가 만원 들어가서 요 160만원에다가 만원 가산하니까 16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계약금 줬던 거를 퉁쳐야죠. 그거 이제 까고 나머지만 이제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니까 우선 선급금 줬던 걸 없애줍니다. 선급금 동신조명. 그래서 요 금액이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자, 251번이죠. 요 꼭 외우세요. 외상매입금 역시 동신조명 2007번. 자, 그리고 요거는 140이죠. 그리고 이제 대변에 나머지는 101번 현금 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계약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돈만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하고 운반비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다 운반비 가산하죠. 자산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단 가산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죠.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씁니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돈이 남아서 증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거는 984번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는데 900번대로 해줘야 돼. 단기매매증권 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거 국민은행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15만원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했다. 돈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예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자, 금액이 15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5일 날 매장 건물을 장미전자에서 1000만원에 구입하고, 지금 건물 샀대네요. 건물을 구입하고 200원 현금 주고 잔액은 약속원 발행에 지급하다. 이 건물의 등록면허세 취득원가 처리 20만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그 이제 등록하면 이제 이게 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다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등기 비용 같은 거 등록은 이제 등록세 내고 등기하겠죠. 1,000만 원이 구입했는데 요 비용 들어간 거 20을 가산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여기는 이제 매장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건물이죠. 건물인데 1,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그 등록면허세 재비용이 뭐 중개수수료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1,0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문제입니다. 200은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101번 현금이 200입니다. 이거 출금 전표로 하면 안 돼요. 일부 현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했다고 그랬죠? 우선 요거 하기 전에 20만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103번 보통예금하고 요거를 20만원을 먼저 분계를 합시다. 쉽게. 그리고 대변 나머지는 뭐 했냐면 약소금 발행했어요. 자, 요거 별표. 자, 요거는 말입니다. 이 어음은 상품을 매입하거나 외상매입금을 갚거나 할 때 지급하는 약소금이 아니고 그냥 건물 사고 나중에 돈을 내가 확실히 줄게 하는 일종의 담보 성격으로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이런 걸 융통어음, 금융어음이라 그럽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그거는 상업어음이라 그래요. 이 금융어음은 받을어음, 지급어음 계정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약소금 발행했더라도 지급어음이 아니고 이거는 건물 사고서 우리가 돈 안 준 미지급금으로 그냥 분개합니다. 미지급금. 자, 253번 미지급금. 그리고 이거는 장미전자. 그래서 이렇게 800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절대 지급어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약소금 발행했다고 무조건 지급어음이 아니고 상품을 매입하거나 외상매입금을 갖거나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어음은 지급어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어음이니까. 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미지급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 찍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용기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 20만원이 반품되오다. 반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외상으로 매출했던 상품이 반품되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던 거를 이렇게 빠꾸돼서 반품돼서 왔으면 외상매출금을 줄여주고 상품 매출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까지 오고 상품 매출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매출 애누리 및 환입, 그러니까 매출 환입 이런 계정을 써도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쓰기 나름인데 그냥 우리는 실무에서 이분법을 쓰기 때문에 상품 매출에서 직접 줄여줍니다. 20만원. 20만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요거는 용기상이죠. 용기상사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거 지금 여기에 상품 매출 대신 그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을 써도 돼요. 매출 환입 쓰면은 이제 7분법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애누리 및 환입 그러면 5분법이 되고,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할 때는요, 이걸 그냥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을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이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이니까 마이너스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죠. 팔았을 때의 반대 분계. 그 다음에 이제 11월 22일 11월 22일 당사 영업사원에 붙인 회감년 축하와 1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의 조문 화환 10만원을 팔도꽃 배달에 주문하고
화환대금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요거요. 우선 그 영업사원 붙이는 회사 종업원이죠. 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주는 거는 복리후생비. 그래서 금액이 10만원. 그리고 거래처 직원의 조문화환. 이거는 접대비, 과거에는 접대비였는데 2024년도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야 돼요. 접대비 계정은 이제 없어졌어요. 10만원. 이게 세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 접대비란 계정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입니다. 25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무의 주식 100주를 1주당 만원에 처분하고, 그러니까 요 곱하니까 100만원이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세무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12,000원이다. 그럼 요거 100주를 곱해주니까 12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 대변에 그러면 이제 여기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 여기 사왔던 취득원가 요거에 12,000원 100주니까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20만원.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은 거는 여기 100주 만원이니까 100만원 받았어요.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손해봤죠. 20만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입니다. 처분손실 여기 있죠. 자, 평가손실은 결산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처분에 손해본 거죠.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날 영업사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6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사원통장으로 자동이체되다. 자, 이거는 이제 급여를 준 거니까 차변에 급여라고 그럽니다. 자, 급여는 여기 800번대, 우리는 다 800번대로 분개하면 돼요. 800번대 급여, 도소매업이니까 800번대입니다.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업이에요. 180만원. 그리고 대변은 근로소득세 10만원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6만원이니까 16만원을 회사가 띄어서 맡아가지고 있는 거라 이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부채 예수금 16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2일 날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GL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대금 1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이제 차량 유지비라고 쓰라 이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차를 타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차를 수리하는 거죠.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분개해야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로 분개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해야 되고, 자동차니까 여기 차변에 이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냥 출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량 유지비. 그래서 800번대. 전산회계 2급은 다 800번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15만원. 전산회계 1급에 가서는 이제 도소매업도 제조업 중심이에요.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업이라 800번대지만 전산회계 1급에 가서는 제조업 중심이라 제조업에 관련된 건 500번대, 예, 영업부나 본사, 사무소에 관계된 거는 800번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회사를 바꿔서
여기 회사 요렇게 요거 눌러가지고 바꾸면 되죠. 2400번 하성상사. 자, 그럼 하성상사로 바뀌었죠? 일반 전표를 엽니다. 7월 11일 거래입니다. 판매형 컴퓨터 500만원과 판매형 컴퓨터는 상품이죠. 자, 요거는 상품입니다. 요거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에요. 5대에 500. 그러니까 총 5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컴퓨터 100만원. 그럼 요거는 컴퓨터 사무실에 쓰는 거 요건 비품이죠. 자, 그 다음에 방글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을 사고서 돈을 30일 날 주면은 요건 상품하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되고, 요건 비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면 요거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면 07월 11일 날, 여기 7월 11일 날하고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에 500 따로따로 하세요. 대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251번이죠. 코드 많이 나오니까 외워버리세요. 자, 이거는 거래처 적어야 되겠죠. 방글상사. 그래서 500 됐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이거는 비품, 완전히 계정 과목이 다른 거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요. 비품. 그래서 옆으로 갈 때 방향키로 가세요. 100만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역시 방글상사. 자, 요렇게 분개해 주는 겁니다.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 채무만 거래처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예금도 은행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예금도. 그리고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관리에서 받으러온 입장, 지급원 입장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요 분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이제 8월 2일 날 한국신문에 상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보통인예금에서 계좌 이체하다. 자, 이거는 차변에 그냥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800번대,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만 쓰면 돼요. 자, 100만원. 어차피 팔려고 광고하는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는 다 800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 진흥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400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돈 받아달라고 은행에다 맡긴 겁니다. 추심은 받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받아주는 수수료 4만원을 자감한 금액이 당점 대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진흥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 만기가 됐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갑니다. 자, 여기는 진흥상사에서 금액이 4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다. 이건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받아주는 수수료니까 800권대. 자, 여기 그 수수료 비용은 요 영업상의 수수료는 요 800권대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요거예요. 요 구분 잘 하세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요거 984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수료 비용은 요 800권대입니다. 요 800권대.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 4만원 띄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4일 성수기를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 5명을 일당 5만원이 고용하여 2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는 거는 잡급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잡급. 현금으로 줬죠? 그러면 그냥 출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잡급. 잡급에 800번대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25만원.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영업용 트럭의 자동차세 10만원과 사장 개인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기업주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요 구분해야 되겠죠. 이 자동차세는 요거 15일로 이제 바꾸고 세금 공과죠. 차변에 세금 공과. 자동차세, 재산세, 보유세는 세금 공과고 여기 800번대 세금 공과 10만원. 그 다음에 사장 개인의 승용차는 이 사장이 내야 될 걸 낸 거라 이거는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법인기업에서는 보통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합니다. 인출금. 그러니까 돈 찾아간 거나 다름없어요. 회사 돈으로 냈으니까. 그러니까 6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거 둘 다 출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다 맞는 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출금하고 두 줄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당산 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로이 기업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을 배서양도하다. 그럼 11월 20일 날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자, 당산의 외상매입금이죠.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에 매출대금으로 받은 누구로부터? 로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표. 자, 여기 대변에 어음이 나가요. 받으럼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이 로이한테 받은 거예요. 요거 지금 당산으로 요 거래처 입력하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음을 배서양도하면 우리가 받았던 그 회사 그거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로희 기업 이렇게 100만원. 자, 이렇게 배서양도라는 말은 이 배자가 뒷배자예요. 뒤에 서명하다. 어음 뒷면에 서명해서 양도했다. 그냥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원래 이거 줘야 될 이 로이 기업이 이거 당신 거 길 가다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러고 돈을 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다가 내가 이 어음을 양도합니다. 당산상한테 이제 양도합니다.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뒤에 서명을 해주면 로이가 이거 양도했구나. 그러고 대금을 이 당산상이한테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그 말을 배서양도라 그래요. 뒷배자 문서소자 문서 뒷면에 서명하고 양도하다. 그래서 배서양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배서양도할 때는 요 거래처 입력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 거래처 잘못 입력하면 분계는 맞게 했더라도 다 틀린 걸로 채점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 거래처 원장이 작성이 될 때 이 코드에 의해서 작성이 되거든요. 모든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이 코드로다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이 장부가 잘못 작성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장부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그 보고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게 채점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성일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다.
자, 여기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525만원. 자, 들어왔고 대변에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누구한테 빌려줬던 거예요? 성일. 자, 거래처 입력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받은 거죠. 이건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 수익 25만원. 자, 이렇게 분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나라카드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 전월카드 사용액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여기 나라카드사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전월카드 사용액 8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됐다 그랬어요. 이 금액은 80만원이 여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장부조회 안 해도 돼요. 나라카드사, 우리 여러분들 보통 카드 쓰면 다음 달에 고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쓴 것이, 지난달에 쓴 것이 이번 달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됐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차변에 우리가 그 카드 쓰면, 신용카드 쓰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은 나라카드상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나라카드인데 우리 체크카드인지 뭐 신용카드인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문장으로 이렇게 볼 때 전월카드 사용액이 이번 달에 돈이 인출이 됐다는 걸로 봐서는 신용카드예요. 체크카드는 그냥 그 즉시 빠져나가니까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태여 장부조회 안 해도 그냥 여기서 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 자, 여기는 나라카드. 그래서 80만원. 금액도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왔으면 진짜 거래처 원장 조회해야 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지금 요거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면 12월 15일 날, 그리고 여기 미지급금 이렇게 해보면 여기 나라카드 있잖아요. 지금 원래 전월 2월이 80 있었는데 지금 이거 분개해서 전표 입력해서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잔액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8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걸 요번에 갚았으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금액이 80만원이 안 나왔다면 이걸 조회해서 여기서 80만원 보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구태여 이거는 조회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심화 연습까지 해서 이 정도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수수료를 내는 거 있거든요. 뭐 건물 같은 거 처분하거나 단기매매증권 처분하거나 그럴 때 수수료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받은 돈에서 빼요. 실수령액, 실제로 받은 돈만 분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처분 이익이든 처분 손실이든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되기 때문에 처분할 때 수수료는 아예 수수료 계정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이 비용 984번 코드로 수수료 비용 쓰는데, 다른 거는 취득할 때 수수료는 다 가산하고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쓰는데, 처분할 때는 아예 수수료 비용을 안 써요. 다만 상품을 매출할 때 뭐 운반비가 들어간다든가, 이거는 운반비란 별도 계정을 쓰죠. 왜냐하면 워낙 상품을 사고 팔고 자주 하는 거잖아요. 건물이나 토지나 비품은 어쩌다가 한번 사고 파는 거라 거기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쓰면 계정만 많아지니까 그때는 그냥 받은 돈에서 빼버리고 다 생략해버립니다. 처분할 때 수수료는 아예 쓰질 않는다는 거. 자,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은 일반 전표 입력은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전표 입력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류 수정하는 문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류 수정은 지금 전표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